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원입니다. 중국 재정부 차관으로서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거대한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걸어가며 저는 품속의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그동안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재정부 차관 리원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몇몇 간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이 중국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하나의 외국 기업이 떠난 것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을 떠나게 한 것은 우리 중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부주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리원 동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삼성은 그저 조립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주석 동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보십시오. 삼성이 떠나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 10만 명, 협력업체 포함 1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수 손실은 연간 수조 위안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삼성이 보유한 특허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 중국 전체 민간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장 재정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천 정치국 상무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뭘 배웠다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의 속국이었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런 오만함이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동지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인천공항은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우리의 어떤 도시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류선 전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겉모습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자료를 보십시오. 화면에 반도체 기술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칩은 삼성이 10년 전에 만들던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중국의 기술력,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남의 것을 훔친 결과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무슨 망발을 하는 겁니까? 중국을 모독하는 겁니까? 매국노 같으니. 저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지들,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을 보십시오. 화면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속철도 기술은 독일과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술은 애플과 삼성을 베낀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한국과 일본 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주 과학기술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술학습입니다. 모든 후발 국가가 거치는 과정이죠. 학습과 도둑질은 다릅니다. 부장님.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훔쳤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증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울먹이며 호소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뺏겼습니다. 중국에 샘플을 보냈더니 2달 후 똑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도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 편만 듭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지들, 이것이 세계가 보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혁신하는 나라가 아니라 훔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왕 부주석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는 거대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인구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주석님, 그 거대한 시장이 과연 우리의 힘일까요? 아니면 약점일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사오는 제품 목록입니다. 화장품, 전자제품, 의류, 식품. 왜 우리 국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 한국 제품을 살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조차 자국 제품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대국의 모습입니까? 천 상무위원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굴욕적인 발언을 합니까? 한국 따위라고요? 상무위원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3위입니다. 우리는 몇 위입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지배합니다. 우리 중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류 선 전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보십시오. 화면에 중국 유학생들의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부끄럽다. 매번 베끼기만 한다. 한국 교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중국 제품은 믿을 수 없어서 한국 제품만 산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언제까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겁니까? 한국은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크지만 약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노관부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80이 넘은 황원로였습니다. 리원 동지, 당신은 한국전쟁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인민지원군이 피를 흘려가며 싸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배우라고요? 바로 이런 과거 지향적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원로님, 그것은 70년 전 일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황원로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 아닙니까? 우리의 적인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적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경쟁자에게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지들, 이것을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중국을 떠난 외국 기업 목록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업 이름들.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우리의 시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서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훔치기를 멈추고 창조해야 합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반역이다. 중국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놈.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동지들, 진정한 애국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부심에 취해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 진당 총서기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리원 동지, 당신의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서기 동지.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한국,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숫자가 말해줍니다. 기술 특허, 1인당 소득, 교육 수준, 국가 신용도 모든 면에서 그들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총서기 동지. 14억이 모두 가짜를 만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입니다. 우리의 28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출액은 우리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7배나 많이 수출하는 겁니다. 수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을 겁니다. 장 재정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첫째,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모방이 아닌 창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천 상무위원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머리를 조아리라는 겁니까? 배우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삼성 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투자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동지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 사라질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젊은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젊은 간부도 용기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 간부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왕 부주석이 일어났습니다. 리원 동지, 당신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패배주의입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류 선전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민들의 자신감을 꺾는 행위입니다. 천 상무위원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리원 동지는 한국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국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저를 지지하던 젊은 간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 총서기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리원 동지,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총서기 동지,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제 넘은 소리. 당이 가는 길이 곧 정답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역사는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안에 안주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황원로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차관 자리에 있습니까?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다른 원로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상이 불순합니다. 한국에 세뇌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회의장은 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총서기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리원 동지의 차관직을 박탈합니다. 또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요. 회의장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한국의 개.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장에서 저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원 선생님, 그랬습니다. 당신까지 피해볼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도 진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민대회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이 마치 거짓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베이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왠지 모두 속이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활기가 넘쳤고 무엇보다 진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표정이 해임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왜?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알면서도 왜 그런 위험한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쫓겨난 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민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들, 간부들의 반응, 그리고 결국 해임되기까지의 과정을요. 글을 쓰면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저 거대한 관료 체제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거라고 믿습니다. 글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여전히 뿌였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제 공직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겁니다. 중국이 올바른 길로 갈 때까지, 한국처럼 정직하고 창의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 그것이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원 선생님이시죠? 저는 베이징 대학 학생회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선생님의 인민회의 발언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탄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진실을 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정직한 기업 문화,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왜 변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나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베끼지 말고 창조해야 합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매국노라고 욕해요. 이제야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매국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중국을 바꿔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비록 저는 쫓겨났지만 이 젊은이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인민회의에서 쫓겨난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진실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각지를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 기업, 시민단체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습니다. 물론 압력도 있었습니다. 리원, 그만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 옛 동료들의 경고 전화가 수시로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상하이의 한 기업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청중 속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매국노 리원이군요. 순간 강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저는 리원입니다. 하지만 매국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욕하는 게 애국입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을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씩씩거리며 나갔지만 다른 청중들은 끝까지 남아 제 말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기업가가 다가왔습니다. 리원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 기업과 합작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들의 기술을 몰래 빼돌리려 했어요. 결국 독일 기업이 떠났죠. 그래서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해요. 이런 고백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광저우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서양 기술을 분해해서 베끼라고. 이게 공부인가요? 창피해서 유학생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선전의 한 엔지니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0년간 한국 회사 제품만 카피했습니다. 이제는 독자 개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베끼는 것만 배웠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원 선생님, 저는 신화통신 기자입니다.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정부 언론이 절 인터뷰하겠다고요? 네.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는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저는 여전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혁신 국가가 되려면 베끼기를 멈춰야 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혁신해서 성공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될지는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원 선생님, 보셨습니까?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제자처럼 따르던 젊은 공무원의 전화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외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니.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정책 하나 바뀐다고 해서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민회의에서 저를 비난했던 젊은 간부였습니다. 리원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는지?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윗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서. 하지만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최근 저희 부서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 실태입니다. 선생님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받아든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제게 주셔도 됩니까? 위험할 텐데.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공직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고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정직과 창의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작지만 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네티즌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리원 선생님, 당신은 현대판 루신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루신에 비유되다니 과분했지만 그만큼 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항은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국노, 한국계, 아내와 아이들이 무서워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일할 때 느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쁜지. 모두 카피 제품으로 취급받아요. 유럽에서는 중국 기업과 계약하기를 꺼립니다. 기술을 도용당할까 봐서요. 일본 회사는 아예 핵심 기술은 중국에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원 선생님, 들으셨어요? 화웨이가 독자 기술 개발에 올인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CEO가 직접 말했대요. 더 이상 베끼기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업의 변화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현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노력해서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14억의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베끼기만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창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민회의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공직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리원 선생님의 용기 있는 발언이 한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한국은 중국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운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내반한 감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안다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후 또다시 비난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리원이 말하는 게 맞아.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한국 제품이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품질이 좋으니까.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다. 변화의 물결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베이징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한대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소장 후보로 선생님을 추천했다는 소문이.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인민회의에서 제가 한 발언이 씨앗이 되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비록 저는 계급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말할 자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를. 며칠 후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진 총석이었습니다. 리원 동지, 그때는 당의 입장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최고 지도자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총석이 동지, 저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변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인민회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공직에서는 쫓겨났지만 더 큰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을. 그리고 믿으니까요. 중국도 변할 수 있다고. 정직하고 창의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오늘도 저는 펜을 듭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언젠가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진실의 길, 그리고 희망의 길. 감사합니다.